관세 한 줄이 흔드는 수산 현장. 최근 해외 바이어와 통화하던 국내 한 수산 가공업체 대표의 한숨 섞인 목소리입니다. 미국 쪽 거래선이 갑자기 계약 조건을 다시 논의하자고 합니다. 관세 때문이라네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한 가격 조정 문제가 아니라 아예 생산지 이전과 공급망 재편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발표한 수입품에 대한 10% 기본 관세와 일부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정책을 넘어 글로벌 수산업 구조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냉동 수산물, 가공식품, 반제품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 의존해온 기업들에게 이번 조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남아 일부 국가로 생산 라인을 옮기려는 움직임, 미국 내 현지 가공시설 투자 검토, 기존 계약 재조정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숫자 하나가 수십 년간 형성된 수산물 공급망을 재편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변화는 일시적 혼란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수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인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본론 1 관세 이후 움직이기 시작한 글로벌 수산업.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연간 수입 규모는 수백억 달러에 이르며 연어, 새우, 참치, 명태, 가공식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전 세계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가공수산물과 일부 원물 수출을 통해 미국 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의 핵심은 일괄적 10% 관세와 국가별 차등 고율 관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생산 거점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부 중남미 국가가 새로운 대안 생산지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수산기업 일부는 이미 중국과 태국에서 운영하던 가공시설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관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지 생산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역별 대응의 차이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신규 투자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고 있는 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생산 설비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용 경쟁력과 유연성이 높은 아시아 수산업 구조가 이번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글로벌 수산,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본론 이 관세보다 더 무거운 구조적 문제.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관세 부담에만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진짜 어려움은 훨씬 복합적입니다. 첫째, 공급망에 지나친 집중 구조입니다. 그동안 많은 수산기업이 비용 효율성을 이유로 특정 국가와 지역에 생산을 집중해왔습니다. 이 구조는 평상시에는 강점이 되었지만 무역 분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산업의 낮은 협상력 문제입니다. 원료 생산자, 가공업체, 유통업체 간 힘의 불균형 속에서 관세 부담은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현장 종사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업인, 중소가공업체, 하청업체들이 가격이나 압박을 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셋째, 정책 대응의 한계입니다. 많은 국가의 수산 정책은 여전히 생산 확대와 수출 장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산업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디로 옮겨도 불안하다. 투자를 해도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모른다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산업 구조 속에서 기업과 종사자 모두 장기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본론 3관세 전쟁이 드러낸 수산업의 민낯. 이번 사태를 단순히 트럼프식 보호무역의 부작용으로만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온 수산업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난 계기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글로벌 수산업은 값싼 노동력, 낮은 환경 비용, 느슨한 규제를 활용해 성장해왔습니다.
생산 비용을 낮추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자마자 생산지를 옮기고 계약 구조를 바꾸고 가격을 전가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수록 산업의 신뢰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분별한 생산 이전은 환경 관리와 자원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리 체계가 미흡한 지역으로 생산이 이동할 경우 남획, 환경 오염, 노동 문제 등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번 관세 조치를 기회로만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산업 전체의 건강성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관세 회피 기술이 아니라 품질 관리, 신뢰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흔들리는 시대, 수산업이 선택해야 할 방향. 이번 관세 이슈는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수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은 공급망 다변화를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닌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여러 지역에 분산된 안정적인 생산 구조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책 당국은 단기 수출, 실적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양식, 친환경 가공, 지역 기반 유통망 강화 등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업계 전반에서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수산업은 단순한 수출 산업이 아니라 식량 안보와 지역 경제, 해양 환경과 직결된 공공적 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역시 가격만이 아닌 생산 과정과 공급 구조에 관심을 가질 때 산업은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언젠가 완화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 재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라는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대에 수산업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기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 체질 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번 변화를 또 하나의 위기로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 지금이 그 선택의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